어머, 새로 오신 분인가 보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합니다. 네, 장가는 아직 안 갔죠? 애인 있어요? 처음 보는 내가 뭐가 그리 궁금했던지 한참을 이야기하다가도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나를 보며 눈웃음을 친다. 그 아줌마는 약간 통통한 몸매에 웃을 때는 눈에 잔주름이 살짝 잡히는 흔한 말로 새끼가 주르르 흐르는 스타일이었다. 나이는 그 당시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식당 아줌마는 나를 볼 때마다 동생처럼 잘 대해주셨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와서 혼자 지내는 게 안타까워 보였는지 갈 때마다 반찬도 이것저것 한두 가지 더 챙겨주시고 이따금 퇴근하는 길에 날 불러 세우더니 밑반찬을 따로 챙겨주곤 하셨다.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고 늘 챙겨주고 신경 써주셔서 점심때마다 커피를 사드리곤 했다. 너무나 따뜻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그때부터 아줌마에 대한 묘한 감정이 움트기 시작했던 모양이다. 돈 문제로 아내가 집을 나가고 별거 아닌 별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서울 생활에 지쳐버린 나는 아내의 동의도 얻지 않고 강릉으로 발령받아 혼자 지내게 되었다. 그때 마침 나를 무척이나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여인이 생겼으니 회사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밥을 대주는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초반의 식당 아줌마였다. 아내와 달리 그녀와 함께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나 없으면 못 산다 할 정도로 나와의 관계는 찰떡궁합에 항상 나한테 맞춰줘서인지 그녀와 같이 있으면 낮아진 자존감이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차 36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모아둔 돈 거의 다 써버리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까지 손을 벌렸지만 4년간의 노력에도 공무원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저희 집은 아버지가 특정한 직업 없이 마기를 하셨기에 어릴 적부터 여유로운 편 아닙니다. 이틀에 하루는 집에 계시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인지 전 안정되고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퇴직하면 연금 나오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 공부했던 건데 너무 아쉬운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지방도시에서 15년 된 23평 아파트에 부모님 두 분 사시고 제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대학 교수가 꿈이라며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원 다니며 등록금 내고 혼자 원룸 얻어 생활하다 보니 모아둔 돈도 별로 없을 거예요. 어머니는 수십 년간 남미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얼마 전 집 근처에 작은 분식집 하나 내셨네요.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다행히 가게 월세 내고 이것저것 뺄 것 빼면 생활비에 용돈 정도는 나오시는가 보더라고요. 처음 와이프를 만났을 때 내 형편 잘 이해해주고 가진 거 없는 남자를 사랑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소소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저랑 좀 다르다는 걸 느꼈고 처갓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날 서울에서도 꽤나 집값이 비싼 동네인데 집도 너무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넓은 아파트였어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원체 깔끔하셔서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와, 이런 집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계신데 그래도 15년 정도 돼서 매출도 꽤 괜찮게 나오고 그 분야에선 탄탄하게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은 여유로운 편은 아니라 이제껏 제가 모은 돈과 집에서 조금 보태고 모질한 돈은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까 한다고 했죠. 와이프가 그럼 집 구하는데 70%는 빚져야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렇다 했습니다. 며칠 후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오빠 우리 아빠가 전세금 해준다는데 괜찮겠냐고요. 부담스러우면 빌린다고 생각해라. 이자 없는 걸로 했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물론 너무 감사하지만 시집가는 딸에게 그것까진 너무 무리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 나오자마자 넙죽 받아먹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해서 신혼집을 대출로 얻은 것이다 보니 집안 혼수들은 와이프가 모은 돈으로 큰 돈 안 들이고 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 둘은 거의 싸운 적이 없어요. 제가 내세울 거 없는 신랑이다 보니 와이프 하고 싶은 대로 다 맞춰줬거든요. 근데 신혼여행 다녀온 후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와이프가 친구 모임을 다녀오더니 나만 이런 데 산다고. 다들 새 아파트에 집도 이쁘게 꾸미면서 자랑하고 난린데 난 이게 뭐냐고 툴툴 대더라고요. 첫 출발선부터 다르지 않냐고 걔네는 빚 없이 시작하는데 우린 수억을 빚지고 시작해서 어느 세월에 월급 모아서 따라잡냐고. 평생을 내 집장만 못하고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사실 저희가 서울 근교에 10년 넘은 아파트였거든요.
평수는 24평이고 집 주인분께서 그동안 리모델링 아예 안 하셔서 촌스럽기는 했네요. 아내가 내 돈 들여 이쁘게 고치고 싶어도 2년 계약에 남의 집인데 손 뗄 수도 없고 또 화장실만 다녀오면 타일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며 투덜대요. 근데 와이프 친구들은 다들 새 아파트 분양받았거나 2에서 3년 지난 깨끗한 아파트에 다 자가이다 보니까 친구 집 놀러 갔다가 비교가 많이 되었나 봐요. 하루는 와이프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뭐 하셨냐고 젊은 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기분 나빴습니다. 시댁이 능력 없어 자기가 이런 데 산다고 비꼬는 듯 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 남들처럼 열심히 사셨으나 운도 안 좋았고 이런 쪽으로 박지 못하셔서 열심히 일하신 만큼 큰 수확이 없었던 거죠. 결혼 생활 내내 제가 더 많이 맞추고 있고 아내의 눈치를 살피는데 와이프는 갈수록 계속 친구들하고 비교하고 심지어 저희 집을 아래로 보고 막이야기 하는데 저도 참는데 한계가 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결국 아내의 불평불만은 멈출 줄을 몰랐고 결혼 3년 차에는 한 집에 살아도 되면 하게 지내고 잦은 다툼으로 이어졌죠. 얼마 못 가 아내는 나랑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별거 생활 6개월 만에 남편과 5년 전 사별한 과부식당 아줌마가 여자로 다가왔습니다. 둘 다 처한 상황이 많이 외로울 때였죠. 밑반찬까지 따로 챙겨주는 아줌마가 늘 고마웠는데 하루는 아줌마가 발을 다쳐 방기부스를 하게 되면서 그때 출퇴근을 내 차로 태워주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다. 몇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함께 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조잘조잘 말이 많았던 그 아줌마가 말을 하고 나는 주로 들어주는 편이었다. 그 아줌마가 먼저 나에게 연정을 품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줌마가 주말에 뭐 하냐면서 서울 갈 거냐 묻길래 딱히 할 일이 없다고 했더니 나에게 드라이브 한번 시켜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동네 구경도 시켜주고 맛집도 알려주겠다고 한다. 막상 단둘이서 드라이브 한다고 나와보니 아줌마는 평소 보지 못한 과한 옷차림에 마치 남녀가 데이트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뻘쭘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아줌마의 거침없고 넉살스러운 대화로 분위기는 순식간에 화기애애해졌고 좋아졌어요. 입만 떼면 남과 비교하고 돈 이야기밖에 안 하는 아내와 그녀는 너무나 달랐다. 우리 오늘 재미나게 놀아요. 네, 아줌마 오늘 엄청 이쁘게 하고 나왔네요. 김 과장님도 오늘따라 더 멋져 보여요. 참 별거 생활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나요? 이혼을 하던지 빨리 애인을 하나 두던지 해야죠. 젊은 나이에 외롭지 않아요? 한번 실패해서인지 신중해지네요. 했더니 그 아줌마가 김 과장님 제가 여자 하나 소개시켜줘요. 여자? 별로 생각 없는데. 근데 어떤 여자인데요? 저는 어떠세요? 순간 깜짝 놀랐다. 정말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 둘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주에도 주말에 별일 없으면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아줌마가 먼저 시간 되냐고 묻더라고요. 주말마다 난 아줌마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1년이란 시간이 흘러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내는 집 나갈 때만 해도 당장 이혼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까지 우리 관계를 질질 끌더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자기 아빠 찬스 받아 전세 기간 끝나는 대로 새 아파트를 장만하면 다시 살림 합치자고 하네요. 난 아내와 당연히 별거하고 이혼하는 줄 알고 아줌마와 가까이 지냈던 건데 이제 와서 이혼 못 해주겠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